최고점을 갱신했으나 PPI 발표 이후 쭉 빠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러한 상황 속 100K를 깨러 간다, 알트장이 없다 등 다양한 주장이 들려오니 많이들 걱정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의문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역대급 대격변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PPI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형태가 등장하였습니다. 가는 듯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는 듯 하면 다시금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니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다 팔고 더 떨어질 걸 대비해야 하는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진원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의 심층 분석, 위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외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심층 분석까지 담아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진원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렸던 시점은 116K 때였습니다. 해당 시점 영상을 간단히 복귀해보면 첫 번째 조각 채널 상단 빌드업, 두 번째 조각 3일봉 22평, 세 번째 조각 1봉 22평 저항 빌드업, 네 번째 조각 플래그 패턴, 다섯 번째 조각 테러 도미넌스. 위 모든 조각들이 놀랍게도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방향은 당연하게도 상승입니다. 때문에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일봉 볼벤 상단 구간인 120K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보실 수 있듯 전 자신있게 상승을 외쳤고 생각한 구간인 일봉 볼벤 상단 및 120K 구간을 도달해 주어 113K 평단의 부계정 롱포지션 익절에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후 눌림 파동이 나오고 난 뒤 추가 매매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시점 라이브를 간단히 보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15분봉상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할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넥라인 보시죠. 이 넥라인 구간을 두고 더블 바텀 패턴이 나왔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프레임을 넓혀서 보면은 이 넥라인 구간이죠. 넥라인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이 넥라인 구간을 4시간 봉에서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시간 봉 구간이 결정적으로 4시간 봉에서 볼벤 22평 구간, 이 구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감 전에 악캔들을 지키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이 중간 구간 아직 살려가지고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 볼벤 상단 구간까지 한 120.15 이 정도 중반대까지는 여전히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듯 또다시 눌림 구간에 더블 바텀 등을 근거로 하여 4시간 볼벤 상단 및 121.5K까지의 상승을 예측했고, 이를 적중해 깔끔히 추가 매매에 성공하였습니다. 보셨듯 저는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무책임하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아닌 말고식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닌 이후 제가 하고 있는 대응,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투명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과 별개의 후속 관점들도 매일매일 새벽까지 남아 라이브와 브리핑을 통해 남겨두고 있죠.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직접 보여드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응원 차원에서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저는 퍼즐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총 5가지 조각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후에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가지 조각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결론을 납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조각 매물대 빌드업입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세력들의 의도, 즉 빌드업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간단히나마 이야기 드리면 어떠한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위해 사전 작업을 해두는 행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면 떨어지는 일자 파동이 나오고 2개의 매물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단식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계단식으로 빠졌네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다소 정확한 형태의 매물대를 만들며 계단식 하락을 주었을까, 이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종종 강조드린 차트 성질을 복귀해보면 어떠한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충분히 하락을 한 뒤 시간이 지나 다시금 이 매물대로 가면 이를 돌파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단기 매물대를 비벼주고 있는데 이를 돌파 및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이 윗 매물대까지 붙일 것이고, 그렇다면 연쇄적으로 이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각 1봉 22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돌파를 하고 크게 추가 상승을 해준 이 1봉 22평 부근에 다시금 회귀해 주었습니다. 한번 돌파가 일어나고 강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인 만큼 이 구간의 유효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각 3일봉 22평입니다. 이 3일봉 역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린 22평 캔들인데요. 이 유효성을 먼저 한번 검증해보면 이탈 후 쭉 저항을 받다가 약 4달이 넘는 상승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22평을 이탈하고 마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락 이후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점이 더 유효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있겠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3일봉 22평 부근에 또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공간이 조금은 남긴 했으나 충분히 이 구간 언저리로 붙여주었으니 역시나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네 번째 조각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넌스 4시간봉을 보면 말씀드린 채널을 강하게 하방 이탈해 주었고 비트코인은 이에 따라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다시금 이 채널의 하단 부근에 도달해준 상황. 이는 리테스트 및 저항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후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네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조각 솔라나와 이더리움 12시간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특히 그 비례 관계가 메이저 알트코인의 경우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할 때 메이저 알트코인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좌측 차트는 솔라나 12시간봉, 우측 차트는 이더리움 12시간봉인데요. 두 차트 모두 22평 구간의 지지를 깔끔히 받아주고 있는 중 두 메이저 알트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역시나 충분한 힌트를 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조각입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 조각을 쭉 설명드렸는데 결론이 뭐냐? 말씀드린 조각들을 먼저 쭉 이야기 드리고 그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매물대 빌드업, 두 번째 조각 1봉 22평, 세 번째 조각 3일봉 22평, 네 번째 조각 테더 도미넌스 저항 자리, 다섯 번째 조각 솔라나 이더리움 12시간봉. 위 모든 조각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지지를 강하게 보여줄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매물대 빌드업을 통해 돌파할 자리라는 것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고 최소 1봉 볼벤 상단 구간인 121K 중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심층 분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목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 코인은 모두 중요한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따로 목차를 분리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시간 끌 것도 없고 바로 가봅시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위 빨간 매물대를 저항을 받더라도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영상 이후 깔끔히 돌파가 나와주며 약 15%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팔아야 하냐? 아닙니다. 현재 자리는 손발 다 묶고 홀딩할 자리입니다. 왜냐? 이더리움 3일봉을 보면 현재 이더리움은 역사적 최고점을 아주 소폭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은 상황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조금만 더 올려도 개미 숏들이 청산이 나갈 건데 굳이 건들지 않고 소폭 눌림을 준 것은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why? 위 행위를 통해 아주 소폭 차이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리는 움직임을 보여줘 롱 개미들을 털고 숏 개미들을 태우는 그러한 상황이 유도가 될 겁니다. 이 상황은 세력들이 아주 좋아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숏 개미들의 입장에선 손익비를 운운하며 손절이 짧으니 숏을 치고 있을 것이고 롱 개미들은 눌림이 나오고 심지어 PPI 악재까지 겹쳐 있으니 무서워서 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즉 롱 포지션 비율은 줄어들어 올라갈 때 매도세가 줄어들 것이며 숏 포지션의 비율이 증가해 올릴 때 청산시키며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더리움이 당연하게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6,000달러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이더리움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를 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차트에서 우리는 3마켓 패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3마켓 패턴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박스권 횡보를 통해 롱숏을 가둬두고 박스권 상방 돌파로 숏 포지션의 손절 롱 포지션 추격 유도, 이후 다시금 하락하여 박스권 하방 돌파를 통해 롱 포지션 손절 숏 포지션 추격 유도, 즉 위아래 개미들을 다 털어먹고 상당히 가볍게 만든 뒤 강력하게 올려버리는 패턴인데요. 박스권 횡보, 위 구간 돌파, 아래 구간 돌파, 박스권 재진입까지 일어난 상황. 완벽한 형태의 3마켓 패턴이 컨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후 최소 이 고점까지는 돌파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솔라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4시간봉을 보면 현재 두 가지 매물대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소폭 늘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매물대를 결국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논리 그 자체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매물대는 한 차례 리테스트를 받고 크게 하락했던 매물대인데요. 다시금 이 매물대를 붙여주고 소폭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 여기서 지옥을 가버릴 의도가 있다면 세력들은 굳이 이 매물대까지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why? 이 매물대에 물려있는 롱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숏 개미들은 저항을 예상하고 숏을 쳤을 것인데 롱 개미들은 다 살려주고 숏까지 태워주고 떨어진다? 세력들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그럴 이유가 없죠. 더불어 단기적으로 역해된 숄더 패턴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매물대까지 다시금 붙여졌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결국 이를 돌파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리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121K 중후반대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더리움 안 판다. 차트 좋다. 셋째, 솔라나 리플 둘 다 차트 좋다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기 조정에 흔들리면 절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이겨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